수용번호가 4398로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 뭐 이제 머그샷도 촬영을 했죠. 근데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뭐랄까 병부석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휠체어 타고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참 그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 뭐랄까 이 인류애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고 계시다. 식사 못 하고 있다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네요. 세상에 맛있는 왜 자꾸 그런 일 웃으면서? 아니 왜 입꼬리가? 아니 세상에 왜 맛있는 게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데. 어. 근데 제가 들었는데 네. 이 교정 기간에는 없는 음식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없는 뭡니까? 음식이 있어. 뭐예요? 뭐냐면 튀긴 음식. 튀김을 못 먹군요. 튀긴 음식은 없대요. 음. 아주 운 좋은, 그러니까 제일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제육볶음 정도, 볶음 정도. 네네.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못 먹으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 교정 시설에서 병보석으로 나올 정도가 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야 됩니다. 큰 지명이 있어야 되는군요. 지명 정도가 목숨이 위태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봐야겠네요. 이제 슬픈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보석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근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늘 권력자와 재벌에게는 있었어요. 해당이 됐어요. 네. 예. 아프지도 않은데 나와가지고 평생 그냥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기 내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호하게 좀 봐야 된다고 보고 갑자기 감옥 들어가자마자 아프면은 다들 감옥 들어가면 마음이 안 좋겠죠. 나 같아도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병보석을 해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 입장도 궁금하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한참 받을 때 뭐 3주 단식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뭐 휠체어 타고 뭐 최고위 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피장파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재판받고 사법사 대상이 되면은 심적으로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 뭐 그런 민주당으로부터 매춘부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네거티브에 시달렸거든요. 저희가 악플 하나만 달려도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도 사실상 결별을 하게 되면서 심적 고통이 엄청났다라고 봐야죠. 여당 내에서조차 특검 받아라 그러는데 그 특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 혼절까지 했다는 말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게 더 이상한 건 맞아요. 그래서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를 성실하게 수사 받는다고 임하겠다라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저 같아도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너무 확대 해석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용번호 4398 이분은 그 수사 협조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가 보기에 형을 잘 받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판부나 수사 협조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면 있는데. 사형 아니면 그러니까요. 무기징역으로 간다라고 보고 자기는 계십니까?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네. 유죄가 나면 형량에 대한 그런 감형이 있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 수사 협조 그리고 재판에도 협조를 해나갈 거다. 아니 이렇게 보는 그러면은 거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이런 뭐 모든 죄가 확정이라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좀 덜 받고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뭐 내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싸움이었거든요. 너무나 무리하게 이런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방패치고 감싸고 하다가 벌어진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랑꾼으로 제가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안고 갈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모든 걸 좀 다 이렇게 밀어내고 네. 본인은 조금 이제 죄를 사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물론 짜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려면 모든 사건에 공범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단독 범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모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주가 추적 시켰다고 하면 되잖아요. 다 줬다 하면 돼. 연애할 때. 예. 또게. 예. 아니 뭐 장모 연관해가지고 옛날 아 우리 어머니 좀 주가 조정 뭐 이런 거 좀 봐줬 뭐 금전적으로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판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거 봐라 하고 바로 이제 김건희 더 괘씸죄 올려치기라고 하죠. 양형을.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더 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본인 변호사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첫 번째가 본인 변호인들한테 솔직해야 돼요. 제가 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본인 변호인들에게도 솔직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이 서희건설에게 받았던 이 목걸이. 그러니까 목걸이를 준 사람이 있어요. 나 받은 사람이 변호인들도 있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럼요. 진짜로. 아니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사님 목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줬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희건설 가가지고 야 받았다면서 그러면 너 나름대로의 변론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를 안 받았는데 해버리면 안 받았음 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변호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갑자기 자술서가 네, 나오고. 자술서 나오고. 아유 제가 사줬습니다. 뭐 네. 이런 게 나오니까. 아니 근데 형님 그런 거 다 이야기하면요 변호인들이 변호를 못 해요. 그런 거 다 얘기해 봐. 이렇게 보고 야 이건 변호 어렵겠는데 이런 거 지금 나가지.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그거는 어떻게 이런 거 해. 있잖아. 이렇게 이것은 인정할 거, 인정 안 할 거 다툴 거 이제 요렇게. 그렇죠. 왜냐면 보통 나누죠. 요거라도 좀 제대로 그 전략을 세우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네. 근데 만약에 그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구속 재판 받게 되면 이 방어권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구속건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서희건설 목걸이라든가 기존 진술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야 이거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겠지만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는 감출 게 한두 개겠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변호인이 없어진다니까. 아예. 요새 유행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요? 뭐를 잘못한 거니. 그러잖아요. 아 이거 무슨 노래야? 노래까지 못 맞추겠네요. 무슨 노래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해주겠어요? 아, 뭐- 이 특검 집에 안 갔어? 방향성 뭐 숨이라도 쉬고 있으라고. 특별히 제가 숨 할 거 마시고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거짓말 해명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가 정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범들도 거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종범 내지 공범 단계에서 그 이상의 형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제 나머지 뭐 알선수재냐 뇌물죄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그렇죠. 할 뭐 건데 목걸이 받고 뭐 네. 가방 받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법리적으로 영부인은 민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공적 지위가 없는데 뇌물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대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성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당연하죠. 예.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그 두 패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좀 제가 좀 의문을 좀 제시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공천 의혹이겠죠. 뭐 그 남편분에게 뭐 이제 대통령이시니까 오빠 이 사람 좀 해줘. 뭐 이게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예. 뭐 그런 베갯머리 관계는 송사다라고 충분히 옛날부터 있어 왔고 사실 결혼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 아내의 말을 네. 그렇게 듣지 않으면 네. 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부부 관계가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네. 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내 와이프가 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규명이 되기는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근데 이제- 영부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인이냐 아니냐. 그래요. 난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그 네. 디올백 받았을 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경제 공동체 맞잖아요. 부부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한테 뇌물 줬으면은 배우자한테 뇌물 줬으면 그거는 본인이 받은 거나 다름 없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에 법적 지위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법적 지위는 지위대로 하는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올 국회 있을 때 그랬잖아요. 옛날 김영란법 만들 때 그때도 얼마나 논란이 있었냐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가지고도 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영란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그냥 일종의 노티스
더하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알선수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변호사법 위반, 청탁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지금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이 막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예.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삼부토건이라든지 이권에 관련된 주가 거죠. 조작. 그러니까 주가 조작. 국가 전체 국민과 관련된 삶에 대해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장난치려 했다는 것이 저는 정말 큰 잘못이라고 이거 생각을 좋은 해요.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명품을 네.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사인간에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네. 사인간에 그냥 조잡한 일인데 양평 고속도로는 수년간 그 인근 지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교통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수건 사업을 해결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밝혀내기 좀 어렵지 입증이 않아요? 어려워요. 이건 입증이 어려울 것 이미 같은데. 4급 서기관이 고백을 했어요. 예, 예. 압력을 줬다. 내가 영역업체에게 네네. 그 영역업체 보고서에도 4페이지가 빠져 분석한 4페이지가 빠졌는데 이런 것도 금방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주가 조작 그러면 좋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뭐 본인들의 어떤 이 자범들의 얘기라고 합시다. 근데 삼부토건은요. 작전 세력의 재료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전체 예산과 국민의 어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런 것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걸 잘 이거 봐야 제가 돼요. 조금만 짧게 짧게 말씀, 코멘트를 예. 하자면 네. 만약 그런 식이면은 요새는 인버스에 투자한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투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 이름까지 콕 집어가지고 저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이면은 인버스에 배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행위들에 대해서 주식이랑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국정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국정 저해의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평고속도로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고려하던 노선이었고요. 그게 지나가는 그냥 거리예요. 허허벌판에 내 땅이 있는데 거기 고속도로 지나간다고 땅값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입증을 하려면은 다른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사업인데 오로지 이 사람의 이권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뇌물죄는 그냥 준 사람 받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데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쓰면 오르긴 올라요. 아니 또 출구가 그쪽으로 나면은 네. 그쪽 동네가 출구가 오르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근데 출구가 없으니까 그때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약간 돌아가는 아래로 내려서 건데 바로 좀 돌아가잖아.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자리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오르긴 합니다. 그건 뭐 확실합니다. 또 거기에 네. 또 공교롭게 땅이 있어요. 공교로워. 의혹이 참 많아요. 보면은 참 이런 그리고 영부인은 일반인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거에 의해서 어제 저는 느낀 건데 네. 시계 영부인 할인 받았잖아요. 그러네. 그 연예인 할인 받는 거 VIP 똑같은 할인. 거예요. 아 궁금해. 진짜 연예인 할인 있어요? 연예인 할인 있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저 정도 급은 안 해줘요. 왜? 우리 황현이가 어때서? 명품 정도 되면은 뭐 구찌라든가 루이비통 이런 뭐 이런 쪽은 네. 배우분들 쪽. 배우. 네, 더 높은 분들 쪽을 그러니까 인기가 더 높은 분들 쪽을 좀 네. 그 이미지가 좋은 분들에게 좀 많이 해주고 네. 개그맨들한테는 잘 안 그거 해줘요. 일종의 마케팅이죠. 왜냐 네.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몰랐네. 일종의 홍보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더 도움이 유재석 되니까 하는 선배는- 거죠, 사실. 유재석 스케일을 선배님은- 준다기보다는 네. 네.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분들만 우리 그 해준다. 황현이는 경제 전문가로도 이제 거듭났잖아. 네. 저는 그냥 뭐 지오다노, 뭐 브렌다노, 쉐인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좀 더 노력해서 헌트, 도와주세요. 뭐 이런 부분 쪽에서 옛날에 좀 많이 들어왔던 아, 기억이 이거 나네요. 예. 엔진 옛날에 엔진에서도 한번 잘 나갔죠, 받았던 거. 엔진. 그렇죠. 네. 그런 기억이 나고 어쨌든 영부인은 일반적인 자리는 확실히 아니다. 그런 건 좀 딱 못 받아가서 얘기해 보도록. 왜냐면 받으니까 영부인 할인을 받으셨으니까 명품을 그렇게 좀 웃으면서 그냥 마무리해야죠. 네, 뭐. 그럼요. 그 특검 얘기는 계속 좀 저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좀 피로감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어때요? 저도 전해드리면서 좀 약간씩 피로감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제 하지만 이제 팩트는 결과로 전달해드려야죠. 승부를 봐야죠. 네. 이제 더 이상 과정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네. 결과로 딱 기소를 할 때 무슨 죄가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결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오고 네. 있어요. 이제 재판 결과로 마무리를 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굉장히
명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꽂히는 게 있나 봐요. 뭐 뭘 하나 딱 받으면은 뭐 이거에 뭐 바로 호감이 생기죠. 다 호감이 생기고 왠지 들어주고 싶고 우리 이동황 최고 같은 경우에 뭐에 조금 꽂히세요? 저는 생라면에 꽂힙니다. 생라면 네, 좋아하시니까. 저는- 위선적이다. 저는 진짜 세계 여행 할 때도 생라면 가지고 가방에 반은 생라면 가지고 다녔어요. 네. 이선적이네. 진짜 정말 생라면 주면 아, 바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생겨요. 생라면을 저희가 네, 네. 한 30박스 드린다 네. 그러면은 아, 뭐- 그래 너무 과잉되면은 예. 또 이거 진정성이 없다 딱 그 판단되죠. 3만 원 이하. 네. 3만 원 이하로 생라면을 사가지고 저게 제공해드리면 박원순에 떨어진 구두, 김상조의 30년 가방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입은 옷도 사실 명품이죠? 아 그런가요? 네, 항상 전 저런 명품을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셔츠 네. 색깔만 바뀌고 있는데 저 네. 안에 로고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면 장혜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에 좀 꽂히는 편이에요? 저요? 저는 명품 좋아하죠. 특히 어떤 브랜드를 좀 선호하십니까? 전 프라다 좋아하죠. 프라다 좋아하시. 그 프라다를 선물해 주면 내가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됩니까? 그 명품이라는 건 누가 선물해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돈 가격이 내서 해야 나가니까 된다. 예. 저는 뭐 시계도 좋아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모아서 하나하나 사는 게 재밌고 좋은 거지. 예. 그런 거를 선물해 준다고 호감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네. 일단 걱정될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러지? 어. 뭘 바라길래? 어. 대체 왜? why? 아 밑밥을 이렇게 이런, 깐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진짜 생각했던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줬어 그러면 그거 어떡하지? 이건 내가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마음만 받을게. 아, 그리고 진짜 마음만 받는. 제가 그 다음에 열심히 돈 위선적이다. 벌어서 제가 사겠다. 여기도 위선적이다. 아니 나는 명품 좋아한다는 걸 다 밝히잖아. 이런 걸 예. 사자성어로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네. 양두국 나왔으니까 우리 이긴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에 좀 꽂히시는지. 아 저는 명품 그러니까 알기는 알고 예. 브랜드를 오.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숨겨진 욕망이 살- 규득을 아. 해요. 살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어. 이게 저희 형이 네. 그 일본에서 모델 활동을 잠깐 해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패션이랑 이런 브랜드를 좀 공부한 적이 있었어서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뭐 살 하고 나오면 능력은 다 없다. 맞춰요. 네. 나는 뭔지도 오. 몰라. 나는 저건데 저게 뭐 막 남자 이번에 그 김여사 집에서 네. 나왔던 오빠 집에서 나왔던 박스. 그 시계 박스 네. 그게 바세론 콘스탄티라고 요 수증만 나온 거 아니에요? 스위스 5천만 원. 그러니까 네. 정품 인증서랑 예. 그 박스 바세론 아하. 콘스탄틴 그 스위스 3대 명품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 스위스 3대. 그게 파테필립이랑 오드마픽이 아마 지금 파테필립 차고 있죠? 그 시계가 미쳤어? 시계 한번 웬만하면- 보여주세요. 손목 좀 보자. 오늘은 제니스 차고. 비쌉니다. 이게 하이엔드급은 막 1억 넘고 예. 한정판은 수십억이에요. 야. 예, 그런 시계를 누군가한테 받았다. 특히나 그 후원 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 후원했다는 거잖아. 사람이 아직은 인수 그러니까 인증서 나왔어요. 로봇 업체. 정품 인증서 나오고 바제론 콘스탄틴의 너무 박스가 갖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인증서만 프린트하고 이런 거 아닐까? 이거 보면서 내가 언젠가 사야지 그 약간 그게 이제 로봇계 경호 이 그 업체를 업체로부터. 운영했었던 사람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후원을 했다라는 건 네, 아닙니까? 1,000만 원. 예. 대형. 그 사람이 이렇게 인증서를 따라가 보니까 구매 의혹을 따라가 보니까 예. 그 사람이 사준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아니 제기가 인터뷰를 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줬다. 아, 맞네, 그러면. 네, 사다 맞네, 줬다고 그러면. 얘기를 아니 했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네. 이건 이제 수사 과정이니까 팩트일 것이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팩트다라고 하기는 좀 이른 단계고 네. 이게 그 로봇계 수의 계약이 네. 제 기사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1,800만 원 수의 계약을 한다고 그거 3번 했대요. 그러면 3번 해서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단가가 시계가 안 맞지. 5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아니지. 저게 이게 말이 되나? 아이 우리 아니, 선수끼리 왜 자, 이러십니까? 자, 우리 보세요. 나 선수 아니야. 내가 왜 용산에 선수야? 용산에 기계 강아지 3마리가 들어갔으면은 예. 다른 데는 이게 어쩌겠냐는 아. 그게 거야. 아직 안 왜,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 용산의 3마리.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주고 1,800만 원 수의 계약을 따먹어. 음.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대통령실 들어갑니다. 그렇지. 라고 그 홍보할 타이틀이 수 필요했던 있는 거예요. 예, 홍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성남시나 뭐 다른 지자체에다가 우리 대통령실 들어간 로봇계 한번 수의계 한번 받아보세요 네. 하면 일단 공무원들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지. 네. 무조건이지. 안심이 되기 때문에 네. 계약을 하기 좀 수월한 거죠. 아마 그걸 바라고 대통령실 이른바 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나는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네. 김건희 여사가 시계 좀 사다 달라고 해서 그 시계를 사다 줬다는 건데 근데 그 돈은 누가 준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또 말을 그러니까 안 자기 하는- 말을 돈으로 안 산 게 하는 거야. 아니고 말을 기사에 안 하는 보면 거야. 김건희 측이 돈 주며 5천만 원대 명품 시계 사오라 해가 기사 제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업자 로봇계 업자의 주장은 자기 돈으로 사다 줬으면 뇌물인데
돈을 받고 사다 준 거라 심부름만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막 뇌물로 특정하기에 나도 알아 말 안 되는 거. 그치만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 기사가 그렇게 나왔잖아. 나보고 뭐라 하지 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업자가 돈을 받고 사다만 준 거래잖아. 그러면 이 사람 말을 우리가 믿는다고 치면 네. 심부름한 거잖아.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곧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니까 한번 두고 봐야 그러니까 된다. 의혹이 불거진 건 맞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업자 말을 믿으면 음. 이건 뇌물이 아니라 심부름인 거고 음. 업자 말을 안 믿겠다 하면 뭐 선택적으로 뭔 믿고 뭔 안 믿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뭐 다른 증거들도 확보되는지 등등을 보고 맞춰봐야 된다. 지금 솔직히 인정할게요. 좀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은 많이 발견됐어요. 네. 근데 뭔가를 단정하기는 좀 이른 시기다라는 거 정도죠. 야, 그러니까 김건희 측이 돈을 주면서 네. 업자한테 5천만 원대 명품시계를 사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관봉 왜 관봉이야? 아니야 관봉까지는 안 우리 거기까지 아니야? 가지 말자. 아니야? 그러니까 왜 심부름을 시키지? 본인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심부름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과 측근한테 시키겠지. 만약에 정말 시켰으면 그거를 업자 이권으로 엮여 있고 뭐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이도 아닌데 그냥 업자한테 맡겨?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단 위험한 일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인즉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산 거라고 거짓말을 한 말을 거지. 맞춰- 또 업자가 맞추는 돈을 거지. 사준 건데 그냥 내가 사주라고 사오라고 돈을 시켰다 심부름 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사지 못하러 그 업자한테 근데 오해를 사면서까지 그 돈 주고 사라고 시켰다는 하겠어요. 건 김건희 측 인터뷰가 아니라 업자 말이에요. 그렇지. 업자가 자기가 말한 거야. 근데 업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네. 그렇게 들었으니까 거짓말 좀 해주세요. 음. 그럼 그 정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인 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마치 내가 지금 5살 조카랑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에요. 그래, 어딨지? 근데 조카가 어디 숨었는지는 다 알아. 다 보여. 근데 조카는 삼촌이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근데 김건희나 지금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네. 5살 조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른 척 해줘야 되나? 그럼 이 목걸이가 아니, 또 지금 어른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 어딨지? 어디 숨었지? 근데 진짜 예찬이가 방송 여기 있다. 방송을 너무 잘한다 예찬이가. 아니 그 어른이 바로 찾으면 어떡해. 내가 이거 토스를 했는데 다 저걸 옛날에 받아먹네. 장예찬이 아니야.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를 사면서 30대 같은 50대 멋쟁이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기사 밑에 댓글이 어떠냐면 30대는 저렇게 큰 펜던트 목걸이 안 해요.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창 뒤에서 염색 시술 끊어봐라. 2달만 끊으면 바로 70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안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진상 규명하는 거는 맞지만 뭐 이렇게 외모 비하하고 인신공격하고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나왔던 얘기니까 이 사람들 했다는 말이니까. 근데 이제 또 뒤에 밝혀진 얘기인데 이 서희건설에서 자기 이제 회장의 최측근이잖아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현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 그 상품권을 2번을 바꾸잖아요. 네. 어쨌든 세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탁하는 과정이 취임하기 전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걸이 살 때가. 그래서 그때 직원들끼리 야 이거 설마 이런 걸 왜 사지? 설마 김건희 여사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을 그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직원들이 그냥 그 비서실장이 이미 직원들하고 이미 여러 번 거래를 해서 네. 가까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VIP 고객이었다.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품권을 왜 바꾸는지 뭐 하는 건지 뭐 내밀하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걸 바꿔야 된다, 세탁을 해야만 한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딱 놀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맞췄다. 네. 상품권을 뭐 신세계 상품권으로 했다가 네. 또 롯데 상품권으로 바꿨다가 아니, 이러면은 안 걸리는 건가? 그게- 어떻게? 롯데 마일리지가 좀 더 좋았나 보지. 야 이거 이렇게 진다고? 아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예찬이가 진짜 몸부림치는 게 느껴지고. 아니 저도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면세점에서 저 8월에 출국할 때 뭐 가방 하나 샀는데 롯데 명동이 마일리지 그 페이백을 많이 해주더라고. 신세계도 갔다가 롯데가 이벤트 하도 좋네. 롯데 가서 샀어. 나 뭐 자금 세탁하려고 한 거야? 흰냥이님께서 예찬이 요즘 밥은 먹고 다니니 하시면서 10만 원 넣으셨어요. 아유, 그건 감사합니다. 네, 10만 원. 10만 원이면 이런 멘트를 하려면은 밥 잘 먹고 다녀야 됩니다. 10만 원이면 꼭 진짜 챙겨 먹어야 돼. 쌍욕을 해도 환영해 드립니다. 10만 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의 이제 사위가 박성근 전 검사인데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을 아마 비서실장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검찰 특검은 비서실장으로 발탁할 수 있게 고 이제 청탁의 어떤 결과물, 청탁의 조건으로 그 목걸이를 준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줄 임기 이유가 초에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좀 고가이기도 하고 뭐 사실 그 모조품 이런 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이었던 것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특검이 지금 절차와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다. 네, 좀 일리 있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들어갔다가 뭐 중간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기 전까지 국무총리실 비서실이면은 사실상 제2의 용산이라고 보면 돼요. 네. 모든 정보들이 다 국무조정실이나 정책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현안, 심지어 이제 정무보고까지 다 국무총리실로 올라갑니다. 근데 비서실장 그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인허가 건이 됐건 간에 아니면 어떤 뭐 법적인 문제가 됐건 간에 행정명령이 됐건 간에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아마 민원 해결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목걸이를 주고 그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걸 더 훨씬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권한을 했는가 얻었다. 그것까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수사로 넓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씨가 디올백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았을 때 영상 보면 그 티가 무슨 티인 줄은 제가 모르지만 네네. 일단 약간 수수하게 입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명품을 그렇게 받은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김건희 씨를 볼 때마다 그냥 수수한 옷차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김건희 씨가 막 명품을 탐할 것 같진 않은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명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사잖아요. 네. 협찬 많이 하죠. 물론 남편인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부터 그 전에는 사실 변방을 돌았어요. 중앙지검장 때부터 보고 그때부터는 좀 됐겠지만 그 전에는 사실 그런 전시하는 업체가 협찬 받거나 어디 할 때 정말 인맥을 두루싸서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또 협찬 좀 해달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남편이 중앙지검장 된 다음부터 좀 상황이 바뀌었을 걸로 보여요. 수월했겠죠. 예. 예. 근데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권력자가 되니까 자기는 평생 굽신거렸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한테 굽신거리네. 짜릿하죠. 그 영부인 되니까 막 가지고 와요. 저는 명품은 보다도 이분들이 굽신거리는 걸 이 양반이 좋아했겠구나. 명품을 가지고 오는 그 자리를 더 그렇죠.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이분이 예전에 허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분칠이거든요. 다 분칠이에요. 인생이 구라고 구라는 좀 그런가요? 아니 아까 괜찮아요. 입벌구라고 아, 하셨으니까 뭐 다 괜찮아요. 인생이 분칠인데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굽신거려요. 여기에서 짜릿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다 받는다. 점점 더 세상에 안 보였겠죠. 안 주면 옆구리를 찌른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야기를 또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시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영부인 할인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사실 그 연예인들은 사실 이런 DC가 좀 있거든요. 연예인 DC니까 예. 우리 제품을 차고 다니기만 해도 우리 회사에 좀 홍보가 되니까 연예인들한테 이런 협찬을 넣거나 고가의 물건을 좀 싸게 한 30% 정도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하게 해주는 뭐 연예인 DC는 있어요. 그건 DC가 있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부인 할인. 예, 이거 법적으로 안 걸립니까? 괜찮아요? 뭐 이게 뭐 뇌물인지 네. 뭐 어떤 의도로 전달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는 있겠는데 네. 뭐 이게 지금 명확하게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영부인의 지위부터 시작해서 뭐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적인 분석이 조금 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법적인 일에서 으로 그렇죠. 해석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것들이 필요하죠 분석이. 아니 근데 이거를 의율해갖고 네.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건 처벌이 뭐 좀 연예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뭐 지인 찬스를
얻는 경우도 그렇고 이게 그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추가 할인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뭐 우리가 이제 따질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아니 근데 언론에 나온 건 한 반대로 5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한 3,500만 원. 근데 정도? 원래는 이거죠. 예. 5천만 원짜리를 그 서모 씨라는 분이 VIP이기 때문에 네. 할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뭐 800만 원까지 할인을 받았는데 네. VVIP는 할인폭이 더 크니까 VVIP 할인을 해달라. 그럼 왜 VVIP여야 되냐?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 부인이 찰 거니까 VVIP로 해달라. 그러면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입니다 했다면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본사에 이거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착용할 거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3,500만 원 해줘라 이렇게 된 건데 네. 이게 뭐 글쎄 법적으로 처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반클리프가 해외 회사잖아요. 싸게 우리 국민이 샀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고 보세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나쁘게 볼 건 아니다는 그 모습이 나빠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면 네. 그게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이게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뭐 사실 저희는 그래요. 저도 뭐 개그맨으로 한창 뭐 옛날 개그 콘서트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가령 뭐 제가 예전에 핸드폰 휴대전화를 들고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코너를 했는데 이 휴대전화가 협찬으로 들어오긴 해요. 예, 예. 뭐 옛날에 그래서 그런 뭐 휴대전화가 나오는 뭐 씬이라든가 뭐 어떤 소품을 이용하는 씬이 있으면 협찬을 받아서 PPL이라고 하죠. PPL. 간접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을 때도 연예인이면 무슨 뭐 치과 무슨 뭐 피부과 이런 것도 할인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영부인이 받았다는 건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사실 저 영부인인데 좀 싸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짜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면 다 나와 하듯이 네.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로봇계 업체에 총판을 했던 서 씨의 주장이거든요. 네네네. 영부인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고 돈은 뭐 반은 나중에 김건희 씨가 줬고 어쩌고 해서 이분의 말을 쭉 들어보면 이분이 본인의 죄를 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뇌물 공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김건희 씨가 사달라고 부탁해서 산 거다라고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진술대로라면 이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매 대행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진술이 그냥 본인 쉴드를 좀 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조사가 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부인 할인을 받았다면 정말 재미난 거죠. 네, 이건 영부인 재미난 일이에요. 전 세계 영부인이 몇 명이겠습니까? 네. 잘해봐야 그 180명 될 텐데. 구매 대행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네. 사업하는 서모 씨나 김건희 여사나 모두 다 좋은 거예요. 네. 법적인 그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잖아요. 난 네네네. 대신 사준 것이고 그 돈은 김건희 여사가 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소유주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도 처벌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모 씨가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실제 네.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거 하면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돈을 낸 건지 그 돈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돈이었는지 아니면 뭐 또 출처 불명의 다른 돈이었는지 이것까지 나오겠죠. 네. 뭐 돈을 다 안 줬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돈을 다 안 주고 일부만 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했다라고. 일부만 받았다. 네. 다 주지는 않았다. 물론 시계는 받았고. 뭐 그런 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되면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다 받진 않았다라는 취지인데 네. 이분의 말은 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는 그냥 이분이 뇌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뇌물의 의미가 굉장히 컸고 돈도 좀 안 받았고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김건희 것이다. 씨가 돈을 줬으면 로봇계가 못 들어가죠. 그쵸. 네, 로봇계가 진짜 저는 용산공원 그 열었을 때 갔었거든요. 예. 그 로봇계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저기 지금 화면 나가고 있죠. 예. 저게 2마리 정도가 계속 저 앞마당을 아니 이게 용산공원 앞마당을 돌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저 봤어요. 현대차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부스턴 외국 업체라고 다행- 그러는데 외국 저거는. 업체 네. 현대차에서도 저거 만드. 저거 만들죠. 네, 저희 인수했죠. 현대차에서 그쵸. 인수를 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저거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를 인수를 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막 예, 예. 영상 보면 로봇이 막
뒤집고 막, 돌고 막 뒤집고 뛰어다니고 그렇죠. 막 이런 영상. 그 이재명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발로 한번 찼잖아요. 그 영상 한번 찾아주세요. 아니 몰라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많이 할까 또 여기서 그 얘기를 또 하시네. 근데 저 업체가 무슨 경우를 한지 원래 이제 석 달 동안 1,800만 원 받고 시범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당시 서 씨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 고액 후원자였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특혜 의혹이면서 뒷사업은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만약 했으면 최소한 10억짜리 빚이 있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돈을 받아서 목걸이를 사줬다?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싸게 영업을 잘한 거네요. 네, 뭐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실제로 저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로봇계가 그거 아니었으면 로봇계는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거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사회생활하면서도 뭐 약간의 상황극인데 네. 부장이 기자한테 네네. 야 시계 좋다.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럼 풀어야 되나요? 이러면 여기 풀어야 되나? 바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상황극입니다. 뭐 그런 경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어요 요즘에? 아니 저도 못 봤는데. 아니 가불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회사 다니신 거예요? 아니 이게 농담이죠. 이게 상황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불 MBN 아닌가요? MBN. 가불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네. 발주처예요. 네네네. 제가 수주를 해야 돼요. 그럼 영업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뭘 해서든 내가 여기 이걸 수주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주처 사람들이 요새 뭐 몸도 좀 허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거 알아서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뭐 교양식 같은 거.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가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얘기 했대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계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거 방수예요. 그러면 방수예요. 몇 미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듣는 사람 입장. 왜냐하면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도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다 해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예우 없이 지금 3평의 이 독방 공간에 수감이 돼 있고요. 수입국 경호도 중단이 됐습니다. 머그샷도 촬영했다라고 알려졌어요. 이거 머그샷 무조건 찍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영부인도 예외 없죠? 네, 이건 예외가 뭐 특별히 규정이 되는 건 없으니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원칙대로. 네네. 네.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다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들이 만약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여사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심정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역 같다고 그러겠죠. 네. 물론 그렇게 인터뷰는 안 하겠지만 정말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겠죠. 실제 지난번 소환돼서 출석할 때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표정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환됐을 약간 좀 때는 해탈해 보이던데요? 예? 이제는 좀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이제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러 갈 때는 내가 여기 왔구나. 저 많은 카메라 날 또 찍는군.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멘트도 좀 준비해 오고. 예. 근데 이번에는 오늘 들어가면 못 나오겠구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좀 보여요. 맞아요. 머릿결도 약간 헝클어지고 고개 푹 숙여 가는 게 그냥 억지로 숙인 게 아니라 첫날은 억지로 숙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네. 본인이 약간 반성하는 척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다. 엿됐다. 이 표정이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때요? 그 머그샷 이렇게 찍어 잡혔을 때 화장도 다 지우고 이제 수의 입고 그렇죠. 머그샷을 찍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요? 머리 같은 것도 그냥 뒤로 질끈 묶고 귀까지 나오게 하고.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니 뭐, 여기 다 구치소 네. 안 다녀와 보셨어요? 그쵸. 저는 안 가봤어요. 네. 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못 가봤어요. 아니 무슨 당연히 가야 될 것처럼 아니 얘기를 우리 하세요. 저처럼 아니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뜨거운 20대를 보낸 사람은 또 구치소 정도는 한번 다녀왔죠. 이거 하셨나요 이거? 시민운동 하다가 학생운동. 2박 3일 구류에 구류. 처해져서 구치소에 이틀 있었습니다. 네네. 어땠어요? 훈장은 아니죠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거기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일단 신체 검사하고 뭐 숨긴 건 없는지 자해 도구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도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네. 아주 치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예외 없이 다 합니까? 정치인이건 무슨 연예인이건 상관없이. 아니 저는 그때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예외가 없었겠죠. 예. 근데
그 약간 은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들여다본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상당히 좀 치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 했을까? 뭐 이거 상상하는 것만해도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는 검찰 수사관이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검찰 수사관이 돼도 구치소 경험을 한대요. 근데 이제 짜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그 교도관들은 몰라요. 이분이 검찰 수사관이어서 죄 없는데 그냥 경험삼 온 건지 모르고 미스테리 쇼핑이구나. 네, 미스테리 똑같이 쇼핑 가서 같은. 왜냐하면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검찰에 있는 영화 같네요. 분들, 검찰에 있는 분들도 구치소 가는 게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들 수사할 때 막 하지 말고 구치소 가면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되니 그런 것들을 알고 해라라는 걸로 해서 옛날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분이 하루 딱 살고 왔는데 다시는 못 가겠다. 일단 제일 걸리는 건 지금 독거방이잖아요. 홍거방의 화장실이랍니다. 왜요? 그 벽도 없고 그냥 야트만 입고 있고 거기서 본인 볼일복 이런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다 이렇게 얼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제일 적응 못하는 게 화장실이죠. 견디죠. 예, 왜냐면 인권이라는 게 거의 뭐 다 드러나는 거니까.